어느 하루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잊혀진 K고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그 글을 클릭했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 글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였다. 마을 이름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글 속에 묘사된 분위기로 볼 때 상당히 외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되고 낡은 학교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아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상태였다. 그러나 무언가에 홀린 듯한 아이들이 가끔 그곳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고 했다. 예전에는 이 학교에 한 미술 선생님이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친절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림을 가르쳤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기묘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업이 끝나면 항상 교실 칠판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던 모습이었다. 차츰 아이들은 그가 그리던 그림이 자신들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마을 외곽 숲속에 있는 오래된 나무와 같은 기괴한 것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그 선생님은 아무런 설명도 남기지 않은 채 불현듯 사라졌고 그 사건 이후로 학교는 문을 닫았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모두 그의 기억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몇 년이 지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낡은 학교의 복도와 교실들이었지만 유독 마지막 사진 한 장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것은 바로 비어 있어야 할 교실 칠판에 그려진 어떤 그림이었다. 화면에서 보인 것은 흐릿하지만 확실하게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최근 동네에서 실종된 한 소년의 특징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네티즌들은 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곧이어 다른 유저들이 그 교실을 직접 방문한 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그 모습이 진짜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사용자가 새벽 2시에 직접 그 폐교를 찾아갔다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실시했다. 그의 영상 속에서 우리는 어둡고 좁은 복도를 따라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갑작스럽게 조용한 복도가 벼락치듯 울리는 금속성이 강한 소음으로 가득 찰 때 시청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채팅창을 도배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화면이 끊겼다. 다음 날 그 사용자는 예정된 시간에 다시 로그인하여 호일담을 전달했다. 그는 그곳에 있을 때 내내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도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발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특히 칠판에 다가갔을 때는 강한 냉기를 느꼈고 도망치듯이 그 장소를 빠져나왔다고 고백했다. 그 이후로 그로부터 글을 읽는 이들 대부분이 종종 꿈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본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그 꿈속에서는 다름 아닌 사라졌다는 그 미술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다시 만날 때가 되었구나. 그 글을 다 읽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잊혀진 K고스트라는 글이 단순한 허구라고만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게시글이 업로드된 커뮤니티에 다시 방문하여 최근 게시물을 찾았지만 이후로 더 이상의 관련 게시글은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가끔 그 이야기의 여운이 남아 불현듯 꿈속에서 그 장소를 방문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오래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버전으로 전해져 왔으며 마침내 이곳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깊숙한 산골 마을 배굴리에는 오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흑산의 저주라 불리는 것으로 이 마을 근처의 검고 깊은 산 속에는 귀신이 산다고들 했습니다. 주민들은 어릴 적부터 이곳에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듣고 자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많은 몇몇 젊은이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도시에 살던 한 젊은 남자 강민수는 배굴리에 위치한 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머니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물론 민수는 단순한 미신일 뿐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산으로 사진을 찍으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갔고 여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했고 민수는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쫓아가다가 작은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래된 폐가처럼 보였지만 창문에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에 이끌려 민수는 그 집으로 다가갔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민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아주 용감하거나 아주 어리석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노인의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자신이 길을 잃었고 내려가는 길을 알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큰 소리로 웃더니 여기서 나가려면 산의 주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노인의 지시에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났다가 점점 더 꼬여만 갔습니다. 마치 숲 전체가 그를 잡아먹으려는 듯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린 민수는 자신이 처음 봤던 그 작은 집 앞에 다시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걸어도 같은 자리를 맴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앞에 그 노인이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남는 법을 가르쳐주지 아니면 내가 이곳의 주인에게 널 넘기겠어. 민수는 겁에 질려 그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으나 노인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결국 민수는 다음 날 아침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그는 이틀이나 숲을 헤맸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수가 본 집이나 노인에 대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2번 다시 산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그 미스터리한 경험을 통해 얻은 사진들은 뿌옇게 흐려져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흑산의 저주에 대한 믿음을 굳히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미신이나 누군가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스스로 그 검은 산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자들이 수많은 공포썰을 공유하곤 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BRBR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꽤나 조용하고 평범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 많은 추억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유해볼까 합니다. BRBR 어릴 적 우리 집 근처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 때문인지 얼핏 보기만 해도 오싹한 기운이 감돌았죠. 동네 어른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며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집을 탐험하는 것이 일종의 용기를 시험하는 게임처럼 여겨졌습니다. BRBR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에 이끌려 그 폐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그 집은 어두컴컴한 그림자에 쌓여 있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쉽게 열렸고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이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삐걱거리고 벽에는 오래전 누군가 급히 그린 듯한 붉은색 페인트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BRBR 집 안은 먼지가 쌓여있긴 했지만 누군가가 최근에 다녀간 듯한 흔적이 여러 군데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1층을 돌며 낡은 가구와 벽지들을 살펴보다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은 아래쪽 지하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장난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용기를 내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BRBR 지하는 더욱 캄캄했습니다. 손전등 빛이 닿는 고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레 빛이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알비알 그곳에는 낡아빠진 문이 있었고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중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낮고 나지막하게 울리는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도와줘. 여기 갇혔어. 비알비알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리며 우리는 후미진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은 작고 습기 차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의 구석에는 원래는 없던 작은 창문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비알비알 우리가 창문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피곤한 얼굴의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우리를 보며 아무런 말 없이 손짓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비알비알 우리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본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우리에게 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화가 난 듯한 얼굴로 변하더니 창문을 통해 손을 뻗었습니다. 비알비알 우리는 바로 뒤로 물러났고 창문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방이 다시 어둠에 잠기자 친구들은 이곳을 빨리 벗어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홍비백산하여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폐가를 벗어난 뒤 다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알비알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꿈에서 그날의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전히 그 여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를 해치려 했던 걸까요? 아직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비알비알 이후로도 그 폐가는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겪은 끔찍한 일화는 여전히 제 기억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때로 무더운 여름밤 밖에서 바람이 불 때면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도와줘.